안녕하세요.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에스토니아 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에스토니아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박수빈 학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 탈린 대학교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문화관광 콘텐츠학과 영문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박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사실 저는 아주 익숙한 나라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이 조금 안 되고 인구도 약 132만 명이라는 작은 나라인데요. 어떻게 이 에스토니아로 교환학생 갈 생각을 하셨어요? 교환학생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나라를 찾고 있었고, 에스토니아가 굉장히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되게 힘든 역사를 극복해온 것도 그렇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데도 인적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좀 나라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인상적이어서 알면 알수록 재밌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측면에서 에스토니아 나라는 어땠을까요? 배움의 측면에서 에스토니아는 우리나라에선 접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들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요? 사회에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수업으로 끌어와서 하는 수업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대사관, 그러니까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그 나라 언어권의 대사관을 초청해서 그 대사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업을 받았습니다. 학문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을 때 이런 일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한국 수업은 단순히 외우는 수업이 많았다면 이곳은 정말 뭔가 그 학생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또 학생이 그냥 평가를 받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하게 함으로써 시험을 만약에 F를 받으면 다시 또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교육 제도를 열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땠나요? 이 한국인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그 에스토니아인은 무표정하기로 정말 유명한데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알고 보면 순수하고 또 정이 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친한 친구들도 생기면서 에스토니아인들이 정말 따뜻하고 속이 깊은 사람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안철수 대표님이 쓰신 책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에스토니아 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립한 지 30년도 안 된 에스토니아가 새롭게 떠오르는 강소국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공유한 미래 비전이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에스토니아는 IT만이 살 길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교육도 IT에 집중했고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국민 역시 그 방향에 맞게 나라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국가가 나아갈 길을 스스로 만들어갔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고 실패해서 교훈을 얻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이 모두가 인정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을 했을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IT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럼 미래 비전을 세우고 모든 국민들이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한테 코딩 교육들을 가르치죠. IT 기술자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평균 2배 이상 양성하고
정부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그런 그 운영 방식이라든지 모든 서비스들이라든지 다 IT 기반으로 다 돼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런 것까지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재택근무자를 위한 비자를 내주는 게 에스토니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에스토니아에 비자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1년 동안 에스토니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과 이런 일종의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저는 그런 참 유연한 발상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거의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안철수 대표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에스토니아가 1991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네. 이런 역사를 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있었던 시간에 에스토니아의 독립기념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많은 국민들이 한 광장에 모여서 에스토니아 국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5년마다 있는 노래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에스토니아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본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정말 뜻이 깊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혹은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스토니아에는 러시아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또 관광지 같은 데를 가면 러시아 기념품을 그냥 자유롭게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과거 지배를 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공생하고 같이 살려는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는 독립 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IT라는 미래 비전을 정부와 국민이 공유를 하게 됐고요. 한마음으로 이 정부와 국민이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과연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어떤 또 힘을 합치고 있는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산업화 그리고 수출만이 우리가 살 방향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미래 비전이 있는 것인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 그 문제가 사실은 그 미래 비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이럴 때 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 비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미래 비전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미래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정말 저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 저는 미래 비전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미래 비전을 세우고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을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합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에스토니아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독립 후부터 투명한 나라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EU 가입을 중요한 국가 의제의 하나로 삼았으며 가입 조건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행정적, 통계적 조작을 하지 않았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 운영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에스토니아의 투명함을 더 강화한 건 블록체인 기술이었다. 우리나라가 에스토니아로부터 특히 참고해야 할 점은 바로 이 같은 투명성이다. 정부가 무조건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 그래야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도 국민들의 진정한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자료를 분산해서 가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디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전체에 이렇게 연결된 게 바뀌지를 않으니까 아예 원래 데이터를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굉장히 또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고 성공한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보러 왔대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단 한 나라도 그걸 도입을 하는 나라가 없었답니다. 너무 투명해지니까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고 숨길 것이 있는 나라들은 도입을 못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먼저 이런 걸 도입해야 되지 않은가. 인구 130만 명에서는 작동하지만 조금 더 규모가 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IT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1000만 도시 서울부터 이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서울이 전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그걸 넓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투명한 국가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써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신뢰를 두텁게 쌓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권을 발급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에스토니아가 여러 나라에 휘둘렸던 작은 나라기도 하고 네. 독립국가로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많이 믿고 있다, 뭐 이런 걸 실제로 느낄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에스토니아 국민들이 정말 그 정부와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그 나오는 화면을 보면 다들 미소를 짓고 있거나 정말 경청해서 다들 환호하고 크게 박수치는 모습들을 봤고, 주변 친구들에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전광판에 대통령이 나오는데 연예인을 본 것처럼 환호를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에스토니아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친 것과 비슷한 경제통신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이 경제통신부에는 국가 최고정보 책임자 CIO라는 직책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IT와 컴퓨터 시스템의 책임자를 말하는 게 CIO인데, 이게 국가의 하나의 직책으로서 있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직책을 맡은 시임시쿠트 차관을 안철수 대표님이 만나보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처음 정부 시스템 전반적으로 시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 아니었겠냐, 두렵거나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해 봤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이고 남들이 안 해본 거를 시도를 해봐야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축적이거든요. 사실 그 개념을 만든 건 저 에스토니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서울대 공대 교수님 수십 분이 모여가지고 낸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성공이건 실패건 그걸 계속 쌓은 그런 나라나 사회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 잡는 백신도 만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창조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창조라는 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창조, 혁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연구개발이든 또는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든 이런 모든 것에서 축적이 가능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되느냐 마느냐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토니아 전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2015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전자시민권 이 레지던시 제도였다.
전자시민권 제도 덕분에 다양한 나라의 창업자들이 에스토니아를 찾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아이디 카드 형태의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을 만들면 에스토니아 정부의 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 결과 에스토니아의 IT 분야는 GDP의 7%를, 수출의 14.2%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 정도면 에스토니아의 시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에스토니아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시민권, 그야말로 국경을 허무는 에스토니아의 실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 창업자들을 에스토니아가 공격적으로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에 가서 이 전자시민증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토니아가 얼마나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는 공공장소를 가면 쉽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에서는 이렇게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을 이게 시민증이에요, 네, 실제로? 시민증을 이렇게 모양으로 떠서 쉽게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두기도 했고,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든지 궁금한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또 QR코드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넣어서 궁금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실제로 에스토니아에 전 세계 창업자들을 흡수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토니아에서 활동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그 에스토니아에서 가르치고 계신 헝가리 교수님을 뵀을 때 그분이 실제로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정말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에스토니아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열고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 스카이프. 네, 여러분 모두 아실 텐데요. 이 스카이프가 에스토니아의 벤처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스카이프 외에도 세계로 무대를 넓히는 에스토니아의 벤처 기업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기업들이 나타날지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에스토니아에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카이프라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나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돼서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 주 프로그래머가 모두 다 에스토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것 포함해서 블록체인을 최초로 정부 시스템에 도입한 회사라든지 암호화 관련된 회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실 에스토니아에서 탄생을 하게 됐죠. 에스토니아가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먼저 법을 이렇게 고치고 제도를 바꿔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과연 미래 먹거리, 미래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도 이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규제들을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지금은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처럼 특히 민간과 정부의 분담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만들지 않고 민간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민간은 민간의 일을 잘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또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것을 정부에서 처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때 정부가 이걸 하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일은 민간 기업에 줬습니다. 민간 기업이 그걸 하는데 정부 시스템을 할 때는 무료로 해주는 것. 대신에 이건 위험도도 있으니까 실패하더라도 책임 묻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에스토니아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시스템을 최초로 성공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시스템을 만든 회사로서의 증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외국에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100% 권리를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할 일, 그리고 민간이 할 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구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미 어떤 분야에서 조그만 규모라도 하고 있으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떤 규제를 철폐를 해주면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 안 하고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일 직접 하겠다고 나서다가 그냥 양쪽 다 낭패를 보고 혈세 낭비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에스토니아 편. 벌써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꼭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수빈 씨가 그동안 경험했고 또 평가하는 에스토니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본 에스토니아는 성장 가능성이 정말 높고 잠재력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제 더 알려질 가능성도 많고요. 다양한 인프라로 더 나아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최근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나 문화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에스토니아 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사회망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정말 진로 고민이 많아서 에스토니아 친구한테 한 번은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냐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저한테 대답을 해줬던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참 인상 깊네요. 그 친구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나요? 네, 어제는 또 서울의 벚꽃이 보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언제 한번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그 친구가 앞으로 에스토니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기서 제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다시 한번 교환학생을 갈 수 있게 된다면 또다시 에스토니아로 간다? 안 간다? 그래도 에스토니아로 다시 갈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정말 멋진 나라들이 많긴 하지만 네. 직접 제가 그 땅을 밟고 정말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에스토니아만큼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에스토니아에도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알려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또 한국이 궁금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언어 교환을 한다든지 등의 액티비티가 그 나라에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다시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에스토니아 편 박수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프랑스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